형님 누나들, 지금 시장이 엔비디아를 아직도 GPU 회사로만 보고 있다면요, 저는 그건 이미 절반쯤 틀린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번 GTC 2026에서 젠슨항이 보여준 건 그래픽카드 한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AI 공장, AI 팩토리 한 채였습니다. 예전 엔비디아의 발표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우리 GPU가 더 빨라졌습니다. 호퍼보다 블랙웰이 더 세졌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젠슨항이 말한 건 GPU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CPU, GPU, LPU, DPU, 네트워크, 광학, 그리고 운영체제까지 싹 다 묶인 시스템 전체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산업이 이제는 연구실의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야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훈련은 한 번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AI 추론은 다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마다, 에이전트들이 코드를 짤 때마다, 기업이 AI를 업무에 붙일 때마다 계속 추론이 돌아가야 되죠. 즉, 이제 시장의 질문은 GPU 몇 장이냐가 아니라 이 AI 서비스를 가장 싸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변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를 설계하고 납품하는 회사로 바뀐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1조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또 마케팅 숫자 아니냐, 또 젠슨항이 또 꿈을 팔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이번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요, 엔비디아가 말하던 가시화된 수요 숫자가 5천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많은데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젠슨항이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라고 숫자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2026년 3월 기준이니까 한 20개월 뒤에 1조 달러 정도의 누적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조 달러가 엔비디아가 파는 모든 것의 총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젠슨항이 말한 원문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요, 이 숫자는 사실상 블랙웰 GPU와 루빈 GPU, 그러니까 GPU 수요만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베라 CPU, 그리고 새롭게 나온 그록 LPU, 그리고 데이터 처리 전용인 DPU, 네트워킹 카드, 스위칭 칩, 등등 이런 모든 것을 합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영역은 이제 엔비디아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이고, GTC 행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증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GPU가 원래 AI 잘하던 칩 아니냐? 그럼 더 좋은 GPU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GPU만 빨라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AI가 똑똑해질수록 계산 그 자체보다도 메모리, 네트워크, 제어 쪽으로 이 병목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많이 한다는 일이 뭐죠? 코드 짜고 또 외부 호출을 하고 파일을 읽고 결과를 스스로 검증하고 다시 실행하고 우리한테 딱 주는 이런 작업들이잖아요. 순차적 작업들이잖아요. 이건 GPU 혼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일이 못 됩니다. GPU는 거대한 행렬 계산은 잘하는데 중간중간 순서를 조율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하는 일은 CPU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베라 CPU입니다. 이건 그냥 엔비디아도 CPU 냈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에이전트 시대에 필요한 제어 기술을 자기 손으로 쥐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유토피아 때 사실 말씀드렸죠. 유토피아에서 강조한 것과 그대로 엔비디아가 GTC에서 제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AI가 한 토큰 한 토큰 뽑아낼 때 생각보다 이런 계산 영역보다는 더 아픈 병목이 따로 있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속도가 진짜 병목이에요. 이게 진짜 페인 포인트인데, 쉽게 말해서 머리는 빠른데 자료를 갖다 주는 손이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기업을 사실상 인수를 하면서 LPU를 이번에 붙여서 내놓은 겁니다. 이 칩은요, GPU처럼 만능 계산기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 제일 답답한 구간, 그러니까 메모리 이동의 병목이 심한 부분을 특화해서 뚫어주는 그런 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GPU는 큰 계산을 하고 CPU는 통제를 하고 LPU는 추론 병목에 뚫고 네트워크는 그 사이에 데이터를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능이라는 것은 GPU 하나가 내는 숫자가 아니라 이 팀 전체가 얼마나 매끄럽게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GPU를 포함해서 무려 7개의 칩을 꺼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부품 자랑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역할 분담표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칩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복잡해져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GPU도 있고 CPU도 있고 LPU도 들어오고 네트워킹도 바뀌고 광학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고객이 다 손으로 맞추라고 하면 솔직히 대기업 몇 곳 빼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GTC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저는 하드웨어 이름보다는 다이나모라고 불리는 운영체제라고 봅니다. 이건 또 뭐냐? 이 다이나모는요, 서로 다른 칩들을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사항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작업은 GPU로 보내고 또 어떤 작업은 LPU로 보내고 어떤 제어 작업은 CPU가 하게 만드는 걸 그냥 운영체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준다는 겁니다. 개발자는 알 필요가 없다. 추상화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제 엔비디아의 해자라는 게 GPU가 좋아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조합 자체가 이런 엔비디아 생태계의 락인이 되는 거고, 그걸 굴리는 소프트웨어까지 엔비디아 손에 있으면 고객은 점점 더 깊게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예요. AI 팩토리는요, 칩만 많이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칩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죠. 근데 그 전기 신호로만 밀어붙이면, 다시 말해서 구리 케이블로만 연결을 해두면 전력도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하고, 그러니까 지연도 또 커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강하게 밀고 있는 게 CPO, 즉 광학 장치를 스위치 옆에 거의 붙여버리는 빛의 기술입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태워먹는 전기를 줄이고 그만큼 더 많은 AI 칩을 꽂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광학도 그냥 통신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AI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 한 장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CPU를 붙이고 LPU를 붙이고 네트워크를 깔고 광학 네트워킹으로 전력을 아끼고 그 위에 운영체제까지 묶어서 고객에게 AI 공장 한 채를 통째로 넘기는 그런 턴키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GTC 2026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최고의 GPU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장 설계도, 핵심 설비, 배관, 전기, 그리고 운영체제까지 다 쥔 회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의 단위가 칩이 아니라 팩토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팩토리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